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도 월요일, 우리 지난주 월요병 걱정했었는데 오늘은 월요병 세게 올 것 같아요. 아니, 월요병이 올 게 없네요. 오늘 지금 아침 당장 시장의 걱정이니까 네. 오늘만큼 월요병 잠시 미뤄두고 아무튼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아무튼 무언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을 앞두고 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떻게 시장을 우리가 또 적응을 하고 또 이 감당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인데 네. 물론 어느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멘탈을 부여잡고 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좀 제가 보듬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에 복귀부터 들어가 볼까요? 지난 금요일에 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시장이 이제 올라갈 때 됐을까 했었지만 힘은 없었습니다. 금요일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 네. 이 부분이고 결국에 이제 그게 또 사달이 났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또 지난 금요일에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요. 일단 이제 지난 금요일도 고용 지표를 좀 관망하는 심리 때문에 좀 매도 심리가 우위. 그리고 또 이제 우린 또 긴 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현금을 좀 확보하자는 심리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장중에 좀 보고 있으면은 그 짜증스러움을 다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좀 돌아서려나 이게 장중 저점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렇지 않아요. 계속 흔들려 버리잖아요. 장 막판에 아마 조금 낙폭 줄이는 정도였는데요. 일단 기관 외국인이 9월 들어서 지금 양시장을 계속 좀 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수급이 아무리 개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매수를 한다 그래도 지수 자체를 떠받치기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쪽에서 그나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좀 장중에 좀 반등 시도를 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에 띄면서 이제 좀 지수의 하방을 좀 제한해줬다 정도. 이런 것들이 좀 위안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다른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다들 힘들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시총상위주 일부가 좀 상승해주는 삼바가 다시 반등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지수 자체는 일부 시총상위주들이 조금 지탱해주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수 자체 하방은 좀 덜한 것 같지만 개별 종목분에서 낙폭이 훨씬 더 커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2차 전지도 지난 거래일에서는 좀 지수를 좀 방어해주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업종이 다 지금 무거운 거예요. 계속 이제 이렇게 좀 낙폭이 좀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테마군 해봐야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정도 움직인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 좀 희망 고문을 하자면 그래도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좀 뉴욕 증시에 비해서 좀 과하게 빠진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네. 코스닥 쪽은 더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그래 급락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좀 선반영 되었기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장이 그래도 오늘 예를 들면 벌써 주말에 블랙 먼데이 우려 또 재현되나 사실 이런 헤드라인 사실은 저는 그런 헤드라인을 굳이 제가 왜 이렇게 걸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울고 싶은 거 뺨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좀 선반영 이런 쪽에 대한 왜냐하면 심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제 여기서 이제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어떤 헤드라인들이 자꾸 이제 자주 등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걸 보면서 더 이제 불안감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정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시장이 이거 좀 심한데 싶은 그런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선반영이라는 좀 그런 인식들이 있다 그러면은 시장은 심리적으로 하방 경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오늘 시장이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 또 제가 좀 바라는 부분들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 되었기를 이런 좀 측면에서 좀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시장은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멘탈 네. 싸움에서 사실 지면 우리가 밀려나기 마련인데 오늘 시장 또 어떠한 표정 그려가 줄지도 좀 중요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면서 시작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려는 하되 걱정은 조금은 넣어놓는 쪽으로. 반도체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한 1%대 상승 시도 네. 나왔습니다. 물론 한 7만 원 터치는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밀려 내려간 채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지금들이 반도체 흐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지난 거래일에 반등 시도를 했다는 거에 제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삼성전자는 반도체 대표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시장의 대표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표주가 이제 버텨준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다면 이제 그 자체로 사실은 이제 심리적인 효과는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쪽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난 거래 물론 지금 이제 대표주들 위에는 삼성전자고요. 중간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한미 반도체예요. 지금 그동안 이제 반도체의 이제 상징적인 종목들이 지금 다 이미 그 8월 5일 그 블랙몬데이 저점을 다 이탈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세 종목이 조금씩은 이제 온도차가 좀 발생하는 상황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전일에 일단 장중에 상승 반전을 하면서 버텨줬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버텨줬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어떤 힌트를 좀 주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는 이 봉이 크잖아요. 봉이 크다라는 것은 상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보게 되면은 봉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하 변동폭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이 지금 잦아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만약에 오늘 시장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삼성전자가 오늘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저점은 삼성전자가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마냥 걱정할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반도체 여러분 이미 두들겨 맞을 만큼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부분보다 앞으로 잃어버릴 부분이 더 큰가라고 생각해 보면 전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간에 이제 SK 하이닉스 보게 되면 일단 뭐 이제 지난 거래일에도 1.9% 하락을 했습니다만 SK 하이닉스 역시도 최근에 좀 봉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이제 잡겠거니라는 좀 그런 기술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뭐 물론 이제 7월 고점 대비해서는 뭐 무려 이제 37% 하락했으니까 이거 시총 초대형주의 100조가 넘는 종목이 네. 불과 두 달 사이에 이거 뭐 이게 37%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이 시총상의 초대형주 치고는 좀 너무 낙폭이 과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이나 모멘텀이 급격하게 훼손된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볼 수 있는데, 맨 아래 한미반도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이제 지난 거래일에 장중에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건 뭐 따로 한번 한미반도체만 볼까요? 잠깐만요. 이거는 좀 의미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미반도체에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아서. 그죠. 상반기에 자, 정말 예. 잘 갔다 보니까요. 일단은 6월 14일에 19만 6,200원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8월 5일 블랙몬데이 장중 저점이 이게 이제 89,100원. 그러니까 정확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던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 전일에는 이제 드디어 그걸 하회해 버리는 이제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6월 고점 대비해서 51% 하락. 그러니까 반토막 이하로 이제 떨어진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한미반도체가 한 시대를 풍미한 정말 멋진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이를테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우리 시장을 오랜 기간 이제 대표해왔던 이제 그런 종목은 사실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이제 좀 이제 스타 종목으로 좀 뭐 15배 정도 저점 대비 뭐 상승이 일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변동성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조에서는 어떤 거냐면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한미반도체의 반등은 좀 요원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논리고 체급의 논리고 이게 수급의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방 경직 부분을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를 들고서 마음고생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물론 한미반도체 주가를 뭐 여전히 뭐 매일매일 쳐다보실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하방을 이제 잡아주고 버텨주고 반등 시도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사실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반등도 역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하방 경직에 달려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 거래일에 물론 이제 이런 대표주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버틴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반도체 쪽에서 버틴 종목들은 뭐냐면 온디바이스 AI향 종목들이 HBM3보다는 하방 경직성이 좋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확실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한미 반도체를 예를 들어 주셨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다 같이 살아나려면 네. 확실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그래도 볼 쪽이 있겠죠. 온 디바이스 AI 네. 버텨준다 말씀 주셨고요. 확실히 이제 아이폰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에 이제 아이폰 16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장에서도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는 투자가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일정으로 본다면은 아이폰 6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네. 지금 온디바이스 AI나 이 반도체 쪽을 이제 단기적인 시세로 우리가 접근하는 섹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아이폰 이제 16이 출시됨으로 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이제 본격적인 개화를 날리는 간판이 시장에 걸린다면은 반도체 쪽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또 말씀드릴 게 있네요. 네. 자, 9월에 반도체 주요 종목의 등락률 현황을 보게 되면 뭐 일주일 지났기는 해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자, 온디바이스 AI 진영이 HBM3 진영보다 상대적으로 견조하죠. 물론 뭐 더 빠지고 덜 빠지고의 차이고 LG전자만이 뭐 9월에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어떤 현상은 9월에만 우리가 관찰된 게 아니라 8월에도 제가 틈틈이 이 관련한 자료들을 계속 보여드렸죠. 그런데 보시면 역시 온디바이스 AI 진영이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흔들리더라도 이제 안정이 돼서 반등을 할 때는 어느 쪽이 이제 조금 더 앞장서서 나올지에 대한 힌트는 지금 시장이 좀 충분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최근에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전일에 이제 상승 반전을 시도했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단 뭐 단계 낙폭이 과대해서 그러니까 싸니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반도체를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추세적인 어떤 방향을 잡을 때 어느 쪽에 무게를 두어야 될 것인가 본다면 지금 8월, 9월 제가 여러분들께도 틈틈이 보여드립니다. 확실히 온 디바이스 AI 진영의 종목들이 HBM3 진영보다는 나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좀 삼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현재 시장이 반도체 쪽에서 주는 어떤 힌트는 무엇이냐면, 물론 시장이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하단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예,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이제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 종목은 근래 들어 가장 싼 구간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것만큼 분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오른 게 없어서 안 그래도 싼 놈이 더 싸지는 쪽은 온디바이스 AI 진영 쪽이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가격적으로 아직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남는 사람들이 있는 쪽은 HBM3 진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어떤 풍랑이 끝나고 나서 다시 물결이 잔잔해질 때,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도 반등 시도를 할 것인데, 그럼 그때 간판이 뭐가 걸리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누누이 제가 온디바이스 AI 쪽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해먹은 게 없기 때문에 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한번 슈퍼사이클 엄청난 대시세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이 고점 찍고 내려오게 되면은 한동안 고생하고, 우리가 작년 여름에 이미 2차 전지의 그 열풍 때 이미 1년 동안 2차 전지 투자자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정말 진짜 이제 아유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버릴 분들 다 버리시고 끝까지나 버틸 거야 하시는 분들만이 최근에 그나마 2차 전지의 반등을 누리신 거잖아요. 그럼 반도체도 그런 사이클로 이해를 하신다면은 다음 사이클에서는 그럼 반도체가 무엇이 올라올지, 네. 저는 사실 가능성은 역시 온디바이스 AI 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반도체 쪽을 이제 더 빠진다 물론 속상하고 괴롭고 다 아는데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 시장이 언젠간 하락을 멈출 거고 언젠간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반도체 쪽이 무엇이 올라올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서 투자의 맛 6월부터, 물론 뭐 6월부터 9월까지 너 삼성전자 얘기했는데 뭐 올랐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니까 그나마 지금 버틸 만한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반도체 쪽에 논리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8월, 9월은 시장에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신다면은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HBM3 진영 쪽에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저는 온디바이스 AI 진영 쪽으로 좀 포트를 교체하시는 쪽.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대표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삼성전자는 모멘텀이 다 걸쳐 있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는 뭐 엔비디아의 뭐 퀄테스트만 통과하더라도 HBM3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폰 16을 계기로 해서 이쪽 섹터가 조금 더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의 이 어떤 강화되는 요인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훨씬 더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거의 반도체 특집이네요. 네. 좀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결국엔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우리 지금 시점에서는 눈길 저보기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안에서 통신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 방어주로 대표되는 종목 군단들이 확실히 좀 잘 시장 안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탄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아쉽습니다만 원체 이렇게 흘러가는 종목들이잖아요. 지금 통신주 괜찮나요? 예전에도 통신주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투자의 맛의 종목들은 역시 슴슴하죠. 지나거나 보면 꽤 올라 있는데, 네. 그죠? 야금야금 가죠. 예,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가끔은 제가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한노화성 같은 거 가끔 초기월 때 픽을 합니다만은 요즘에 그런 종목들이 잘 보이지는 않으니까 결국에 이제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맨 위가 이제 SK텔레콤. 참 좋네요. 이게 그러니까 8월 14일 날 제가 통신주 한번 점검해 드리고 이제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5% 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종목이 KT인데 KT가 좀 상승폭은 더 좋습니다. 6.5% 정도 올라오고 있고 이제 3등주인 LG U+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통신주가 이제 오를 수 있는 삼박자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자, 이제 최근에 이제 밸류업 쪽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다뤄드렸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이 간판이 좀 이동하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금융주 쪽이 아니라 이제 지주회사 쪽으로 한번 움직이고 이제 통신주 쪽으로도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역시 이제 배당주 쪽이 꿈틀대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그냥 배당은 찬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 더울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셨으면 지금 배당 수익률만큼은 일단 먹고 시작을 네. 하시는 상황이 이제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경기 방어주 매력까지 삼박자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통신주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밸류업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위의 종목은 이제 KB금융이에요. KB금융은 어쨌건 최근에 좀 추세가 싹 꺾이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틈에 이제 통신주가 힘을 내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업 쪽에서도 뭔가 이제 좀 순환매가 이제 도는 그런 시그널까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추가적으로 흔들린다면 통신주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시장에서 꼭 뭐 주식을 사야 돼? 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반드시 무언가를 사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살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을 살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시총상위 초대형주 쪽에서는 뭐 이제 2차 전지 쪽이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당분간 보여줬었지만 또 이제 추가적으로 흔들린다고 했을 때는 역시 방어주 매력까지 겸비한 통신주 쪽을 아무래도 살 가능성이 더 크죠. 네.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단기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이게 막 급등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뭐라도 내가 해보겠다 이런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사면 오후에 이제 반드시 올라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면 사실 먹을 건 별로 없는 그런 관점인데 이제 통신주는 그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제 모멘텀을 좀 이 모멘텀이 부각받으면서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찬바람 불 때 배당이 아니라 더울 때 배당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통신주 지금 바깥 날씨가 사실 여전히 덥긴 하거든요. 네. 지금 담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일단 요 화면도 한번 좀 보실게요. 통신 3사의 체크 포인트 해가지고 제가 8월 14일에 요 표를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배당 수익률, 뭐 PER 외국인 지분율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사실 이 9월 상승률이 LG U+를 제외하면 이미 지금 배당 수익률만큼은 지금 최근 3주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당까지 고려한다면은 상대적으로 LG U+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이제 무엇이냐면 저희 화면 한번 보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SK텔레콤을 제가 좀 최선호주로 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이제 지난 거래일에 얘가 장중에 무려 2.8% 통신주 치고는 장중에 꽤 오른 그런 상승폭이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 통신주 쪽에 지금 야금야금 이렇게 좀 군부를 떼는 모멘텀이 뭐냐면 AI 모멘텀이에요. 네. 예를 들면 아이폰 이제 16이 이제 출시가 되고 또 이제 갤럭시의 이제 시리즈들이 다 있고 이러면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의 어떤 수요가 이제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통신주 쪽에서 이제 뭔가 좀 숟가락을 얹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이제 AI. 물론 이제 SK텔레콤이나 KT도 AI 소프트웨어 이제 관련해서 여기저기 보폭을 좀 넓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통신주에 이 AI라는 간판이 다 크게 걸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물론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최근에 네이버도 좀 꿈틀대고 삼성 SDS도 꿈틀대긴 합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AI 모멘텀으로 통신주까지 합류한다고 하면은 AI 소프트웨어의 진영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겠네요. 예,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제가 좀 이걸 주목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시나리오죠. 물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시장에서 그래도 몽상가들이 할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꿈을 펼치다 보면 실제 이게 되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초과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통신주는 좀 그런 쪽으로 좀 본다고 하면 역시 좀 가장 행보가 좀 이렇게 빠른 네. 넓은 아무래도 SK텔레콤을 여전히 좀 최선호주로 좀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기사에 그런 글들이 많이 떠요. AI 네. 관련해서 뭐 협업을 맺는다, MOU를 네, 맺는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좀 크게 이슈화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탄력적인 측면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SK텔레콤 꼭 집어서 말씀 주셨고요. 자, 금요일에 특징 섹터 자율주행 되겠습니다. 네. 잘 갔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어그러지더라고요. 네. 자율주행 어떤 관점이세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이제 올랐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볼게요. 일단 움직여서 좀 뭐 물론 이제 이게 뭐 바닥권에서 좀 거래가 실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퓨런티어가 이제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이제 풀렸어요. 풀려갖고 23%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아래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인데 요거 이제 장중에 28% 급등하다가 종가는 5% 상승에 그쳤어요. 물론 장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뭐 이제 매물대가 있어서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뭐 이제 시작이다, 뭐 기술적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장기적으로 좀 소외된 섹터여가지고 좀 가격적으로는 순한 맛인 건 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한때 이렇게 대시세가 난 테마 중에서 다시금 이제 좀 테마군으로서의 어떤 좀 중량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단기 시세로 좀 그칠 만한 것들을 꼽아보자면 그게 공교롭게도 지난 금요일에 움직였더라고요.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네. 사실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제 FSD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적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참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됐다고 치지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사실은 아직까지 참 이게 따져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주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운전자 책임으로 해야 될 거냐, 네. 아니면 이걸 제조사 책임으로 해야 될 거냐.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거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도 분명히 있어야지만 분명히 저는 자율주행이 비로소 꽃을 피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냥 단기 테마성 시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장기 소외된 섹터에 늘 관심이 많고 좋아하긴 합니다만 자율주행 섹터만큼은 저는 좀 단기적인 시세로 좀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좀 신규로 좀 진입하시는 거 좀 자제를 네. 좀 권고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릴게요. 원체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뒷받침되어야 되는 갈 길이 좀 먼 섹터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자율주행 지금은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말자라는 관점이신 건데 그럼 종목별로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은 괜찮고 뭐 이런 옥석 가리기. 그나마 퓨런티어가 뭐 지난 그래도. 금요일에 가장 뭐 세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어디까지나 좀 매매가 좀 능숙하신 분들에 한해서 네. 가능한 거지만,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퓨런티어겠지만 저는 뭐 요즘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마저도 저는 그냥 일단 쉬는 게 글쎄. 지금은 뭘 해서 얻는 것보다 안에서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수익 극대화보다는 수익 지키기도 참 험난한 네. 시점이어서요. 그 관점으로 풀어주셨고요. 자, 오늘장 전략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부장님.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좀 걱정이 돼요. 저도 지난 주말에 참 이거 월요일 시장이 어떨까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좀 이제 아전 인수를 하고 희망 고문을 하자면은 지난 금요일에 좀 미리 특히 코스닥 쪽은 미리 좀 이제 맞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좀 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난 이제 그 주말에 이제 그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또 이제 연착륙에 네. 대한 이야기를 또 해서 좀 달래주기에 시장 나섰죠. 달래기를 좀 이제 했던 측면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좀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선물 쪽이 그래도 좀 플러스권으로 좀 이렇게 좀 이제 반응을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물론 현물을 사주는 걸 기대를 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선물 쪽에서 좀 이제 매수 쪽으로 좀 유지를 해준다면은 낙폭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좀 삼성전자가 또 버텨주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SK증권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걱정 많으실 텐데요. 2부에서 여러분들의 포트 또 한 번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함께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